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52번째 녹음의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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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널 맡게 안녕하세요. 된 이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 사정상 패널 한 분이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MC 겸 패널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뭐 원래 하던 거니까 MC 역할만 조금 곁들여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녹음부터 한번 짚고 가자면, 그래도 저희 패널 분들이 예측했던 대로 이제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고 53년 만에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물론 네, 진혁 그렇죠. 씨가 이제 예측했던 대로 4대1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키에사가 날랐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반반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스코어는 제가 약간 재미를 위해서 약간 장난을 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패널들 중에 어떤 분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잉글랜드 우승을 점쳤던 분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조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 저를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잉글랜드 승 혹은 그 페널 티킥까지 간다, 그 승부차기까지 간다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처럼 허무맹랑한 스코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 네,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역시도 저번 주에 이어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파이널, 마지막 한 걸음만 남겨둔 이제 NBA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NBA 플레이오프는 이제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각 15개 팀 중 상위 8개의 팀이 올라가 붙는 이제 NBA 최강자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텐데,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도입했던 플레이인 토너먼트라는 제도로 7등부터 10등까지는 그들만의 설전을 펼치면서 두 팀을 뽑아서 그 두 팀을 포함해서 이제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럼 동부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씨가 간단하게 플레인 토너먼트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살을 붙여보자면, 원래 풀업은 이제 1번 시드부터 8번 시드의 이제 정규 시즌 순위에 따라 이제 팀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8위부까지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뒤로 이제 팀이 막 주전 선수들을 많이 빼고 그런 감이 있어서 이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 이제 저번 시즌부터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있긴 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규 시즌 9위와 12팀의 승자와 7위, 8위 팀의 패자가 단판 게임을 통해 8번 시드에게 배정받는 그런 방식을 이제 채택하게 됐는데요. 동부에서는 이번 시즌 9위 인디애나가 10위 샬럿을 잡고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7위 보스턴과 8위 워싱턴의 경기에서 패한 워싱턴이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변 없이 8위인 워싱턴이 8번 시드에 안착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기는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리고 브루클린, 보스턴, 미러키, 마이애미, 뉴욕, 애틀랜타 이렇게 네 경기가 이렇게 치러졌는데요. 필라델피아, 워싱턴 경기는 모두가 예상하신 대로 워싱턴이 압도적인 패배를 이제 당하게 됐습니다. 4대1로 시리즈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또 이제 워싱턴이 우위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사이즈 차이, 그리고 외곽슛 차이, 그리고 트랜지션 차이도 이제 보이면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2라운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브루클린과 보스턴의 경기도 이제 4대1로 시리즈가 종료되었는데요. 보스턴은 이 옵션 브라운 선수의 공백이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았습니다. 테이텀 선수와 윌리엄스 선수는 그 자그마치 경기에서 블락 9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분전을 했지만 아쉽게 이제 시리즈가 4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러키 마이애미는 4대0으로 미러키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1라운드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번 시즌 이변으로 이제 미러키를 꺾고 마이애미가 파이널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동부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좀 어려운 팀을 이제 끌어가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 뒤에서 언급할지도 모르겠지만 버틀러 선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마이애미가 4대0으로 미러키에게 대패를 하고, 확실히 이제 마이애미의 슈터를 잘 할리데이 선수가 막아줘서 미러키는 할리데이 선수의 영입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은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다음으로 뉴욕과 애틀랜타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4대1로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 대비
가장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두 팀이었는데, 트레이 영이 이번 시즌이 첫 플레이오프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원정은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악명 높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트레이 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은 아쉽게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탈락하게 되었지만, 뭐 MIP를 수상한 랜드 선수의 분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서부 1라운드 얘기 듣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서부 역시 플레이인 토너먼트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는 9번 시드였던 멤피스와 10번 시드였던 샌안토니오의 경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했던 더마 드로잔과 머레이 선수가 굉장한 부진 끝에 자모란트, 브룩스, 발렌슈나츠 선수가 각각 20득점을 넘게 했던 멤피스의 가벼운 승리로 첫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보다 더 기대되었다는 경기였죠. 레이커스 대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7번 시드와 8번 시드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는 확실히 주목받았던 만큼 화려한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르칼 듀오,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 듀오 둘 다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커리는 경기 내내 더블팀을 당했지만 9개의 3점슛을 쏴서 6개를 넣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르브론은 이제 자기가 슈퍼스타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샤클락 버저비터 딥3 결승골을 박아주면서 레이커스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멤피스와 골든 스테이트의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발렌슈나츠가 퇴장당하면서 멤피스가 좀 불리하게 끌려갔으나 연장전까지 가서 자모란트가 이제 플루토를 굉장히 많이 박아내면서 미친 활약 속에 멤피스가 골든 스테이트를 꺾고 약간의 반전 속에 8번 시드를 안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1라운드 첫 경기는 유타 대 멤피스였습니다. 미첼이 첫 경기 때는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되면서 이제 8번 시드 멤피스가 오히려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가는 대이변을 연출해냈지만, 미첼이 돌아온 후에는 별다른 위기 없이 4연 스윕을 기록해내면서 4대1 유타의 라운드 승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던 피닉스 대 레이커스가 일단 1라운드에서 가장 재밌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해줬습니다. 7번 시드로 올라온 레이커스임에도 불구하고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우세를 많이 예측을 했지만, 첫 경기를 피닉스가 잡아내면서 이제 대이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 3경기를 역시 레이커스가 다시 가져오면서 힘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예상외로 수비가 많이 무너지고, 데리고 왔던 드루먼드 선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생각외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르브론의 노세화만 보여주면서 인6로 이제 부커의 맹활약과 앤서니 데이비스 선수의 빈자리를 못 채우는 엔딩이 나와버리면서 피닉스가 대이변을 알립니다. 3경기였던 덴버와 포틀랜드의 경기에서는 이제 자말 머레이의 십자인대 시즌아웃 부상으로 포틀의 우세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1차전은 진짜 요기치를 어시스트 1개로 막아내면서 포틀이 이겼습니다. MVP였던 요기치 선수는 시즌 평균 8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1개로 막아내면 포틀랜드의 미친 집중력이 돋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요기치가 너기치 선수, 포틀랜드의 주전 센터인 너기치 선수를 게임 내내 갖고 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릴라드 역시 이런 패배를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5차전에 55득점, 10어시스트라는 NBA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세웠고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시즌이 끝난 그 6번째 게임에서 지면서 시즌이 끝난 포틀랜드는 현재까지도 지금 릴라드가 트레이드 요구를 하니 많이 하고 있는 등 지금 팀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플레이오프 시작 전과는 별개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시리즈이기도 한 이제 클리퍼스 대 댈러스 경기에서는 1, 2차전 클리퍼스 홈에서 열렸던 경기에서 돈치치의 미친 활약으로 댈러스의 2연승, 댈러스 홈에서 열렸던 이 경기는 3, 4차전은 클리퍼스가 2연승을 하는 등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원정팀이 승리하는 이상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댈러스의 2옵션으로 영입이 된 포르징기스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은 결국 클리퍼스가 웃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댈러스의 보반과 클레버 그리고 포르징기스 등 빅 라인업을 카운터치는 포워드를 과다 투입하는 클리퍼스의 스몰 라인업을 세워서 클리퍼스가 결국 4대3 승리를 거둬냅니다. 네, 채영 씨가 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2라운드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동부 이제 쪽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라운드는 필라델피아와 애틀랜타의 경기 그리고 브루클린과 미러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와 애틀랜타의 경기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경기가 가장 그 예측하기 힘들었던 그런 역수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애틀랜타가 사이즈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차전까지 가면서 애틀랜타가 4대3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의 페이는 이제 시몬스의 약점인 슈팅 그리고 자유투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마다 보여줬던 그 새 가슴이 이번 해당 시리즈에 다시 부활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에서는 저는 트레이 형도 굉장히 잘 해주었지만 이제 카펠라 선수가 숨은 공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카펠라 선수가 이제 필라델피아 에이스 엠비드 선수 제어를 잘 해주면서 애틀랜타가 이렇게 역수입을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의 연관 선수들 뭐 케빈 허더 그리고 오콩우 선수 등등 뭐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어서 이제 애틀랜타가 역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브루클린과 미러키 시리즈입니다.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홈에서 2승을 따내면서 이제 어차피 우승은 브루클린 이런 생각이 들게 했지만 이제 어빙이 4차전에서 야니스의 발을 밟고 이제 발목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이제 부상당에 있던 이제 하든이 급하게 이제 돌아오고 에이스 드란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어지게 되면서 7차전까지 이제 그리고 7차전의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승부 끝에 미러키가 동부 파이널에 진출하는 뭐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러키와 애틀랜타의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입니다. 미러키와 애틀랜타 경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2로 미러키가 이제 파이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에 애틀랜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시리즈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경기를 미러키 홈에서 미러키 홈 이제 경기력이 엄청 좋았고 이제 계속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미러키가 홈에서 이제 경기력이 좋았는데 1경기 이제 애틀이 미러키 홈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마 애틀랜타가 파이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트레이 형 선수가 왼발 부상으로 이제 팀을 이탈하게 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이제 저번 필라와의 시리즈에서 분전한 이제 애틀의 이제 영건 선수들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미들턴과 할리데이 선수의 수비에 막히게 되면서 애틀의 반란은 이제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미러키는 1974년 이후 첫 컨퍼런스 챔피언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지만 전 애틀랜타 선수들이 여기서 자들할 게 아니라 애틀랜타 선수들 연건과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도 지금 완벽하고 이제 셀러리 캡도 아직 충분해서 이번 시즌 좋은 자원을 영입할 수도 있고 뭐 트레이드로 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틀랜타 미래가 더 밝고 다음 시즌 충분히 뭐 파이널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애틀랜타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동부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씨, 네,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예, 좋았습니다, 희정 씨.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타와 클리퍼스 그리고 피닉스와 덴버 이제 네 팀이 남았는데 네 팀 다 이제 우승 경험이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타 대 클리퍼스로 시작된 첫 경기에서는 이제 1등 팀 유타가 우세할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상대로 2차전까지 유타가 무난하게 잡아내면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고 미첼이 폴 조지를 완벽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 4, 5, 6차전을 모조리 클리퍼스가 잡아내면서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 클리퍼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행이 됐는데요. 콜리의 부상 결장이 너무 아쉬웠을 유타였고요. 저 때부터는 이제 기복왕이라고 불리는 폴 조지 선수가 파울 게오르그로, 전설의 선수라고 불리죠. 파울 게오르그로 돌아오면서 약간 고대 괴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클리퍼스가 마냥 좋아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런 파울 게오르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하는 카와이 레너드 선수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한 플레이오프에서 이탈이 되었다는 점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 경기였던 피닉스 대 덴버에서는 굉장히 팽팽할 거라고 예측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오히려 피닉스가 그냥 게임 내내 갖고 논 경기가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4대0 스윕을 보여주었고요. 요기치는 그냥 멘탈이 완벽히 붕괴된 모습으로 4차전을 할 땐 그냥 플래그넌트 파울을 받고 퇴장을 당해버렸고요.
정규 시즌 MVP 중에는 최초로 플레이오프에서 스윕해라는 불명예까지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 궁금한 사나이라고 불리던 크리스 폴의 41득점 4차전에서 41득점 8어시스트 퍼포먼스는 그가 얼마나 파이널을 궁금해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 피닉스 대 클리퍼스 경기에서는 이제 두 파공사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 꽤 괜찮은 커리어를 보냈지만 파이널을 못 가본 크리스 폴과 양팀 에이스였던 크리스 폴과 폴 조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 건 두 명이 아니라 이제 데빈 부커 선수였습니다. 데빈 부커의 맹활약으로 이제 데빈 부커가 1차전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4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해냈고 2차전 역시 스포트라이트는 그들 게 아니었죠. 에이튼의 0.9초 남았을 때 버저비터급의 이제 엘리우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3차전부터는 다시 그 파공사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이제 관심에 완벽히 실력을 입증을 해냈다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크리스 폴과 폴 조지 둘 다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특히 폴 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퍼스가 상당히 언더독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를 잡아내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 폴의 파이널 궁금증으로 인해 크리스 폴이 파이널을 궁금해하는 게 폴 조지보다 조금 더 컸고 그로 인해 6차전에서 게임이 끝나면서 결국 피닉스가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며 파이널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네. 네네. 다음 제가 이야기 MC였죠? 해주시죠. 네. 제가 MC였는데 이게 패널이랑 MC를 같이 하니까 꽤 난이도가 있네요. 일단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파트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혹은 이제 훌륭했던 선수 및 팀을 서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우선 오래 쉰 것 같은 진혁 씨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봤던 시리즈가 브루클린과 미러키의 매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루클린의 어빙, 듀란트, 하든 이 3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콤보를 응원하고 정말 재밌게 경기를 봤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이 어빙과 하든이 모두 부상으로 저주하고 또 한 명 빠지면서 듀란트 혼자 고군분투했던 모습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7차전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러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듀란트 선수가 거의 역전을 노린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3점슛을 던졌는데 이 왕발이 라인을 살짝 밟아서 이 2점으로 인정되어서 이 승부가 미러키 쪽으로 추가 기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듀란트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고 조금 개인적으로 브루클린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컸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팀은 역시 브루클린을 잡아낸 미러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도 뭐 브루클린의 승리를 점쳤던 팬들이 시리즈 초반에는 많았는데 이것을 수비와 끈끈한 그 팀 특유의 조직력으로 극복해내면서 현재 파이널까지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미러키 특유의 조직력으로 그 파이널에서도 피닉스에게 3, 4차전을 따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조직력이 과연 파이널 우승까지 미칠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도 기대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그 채용 씨가 해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오케이. 미니 MC 감사합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쉽게 본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슈퍼스타들의 부상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뛰고 있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도 사실 시즌 아웃 부상이 있었고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카와이 레너드, 마이크 콘리, 크리스 폴 선수도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로 인해서 잠깐 빠졌었고, 데빈 부커도 안면 골절이 있는 상태고, 이런 등등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고 그런 게 이제 선수들의 팀 간의 저력을 온전히 보여주는 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보다 훨씬 잘한 선수들은 이제 NBA의 세대 교체가 오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부 플레이오프에서 그 브루클린 빅3의 보스턴 침공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스턴을 그냥 함락시켰는데 그 와중에도 빛났던 건 역시 테이텀 선수였죠. 50득점을 기록하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솔직히 듀란트 선수에게 당연히 밀렸지만 듀란트는 현역 최고의 선수고
그 선수를 상대로 그만큼 해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타의 미첼 선수 역시도 폴 조지를 진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댈러스의 돈치치 선수는 그냥 혼자서 아주 환상의 쇼를 펼쳐냈죠. 그리고 멤피스의 자모란트 선수 역시도 정말 굉장한 퍼포먼스를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건들의 활약이 플레이오프에서 더 빛나니까 경기가 더 재밌고 플레이오프 자체가 더 빛나는 그런 효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희정 씨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두 분 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선수들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동부를 조사해서 동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줄리어스 랜들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랜들 선수는 이번 시즌 MIP까지 수상하고 근데 정규 시즌에 저번 시즌과는 대비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뭐 뉴욕이 이를 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까지 가지게 해 주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뭐 드리블 돌파, 3점 슛도 정규 시즌보다는 확실히 또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뉴욕 1라운드 탈락하는데 많은 그런 기여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기여인데 그런 점이 좀 뼈아프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시즌 이제 뉴욕이 랜드를 계속 데리고 갈지 혹은 뭐 트레이드 할지는 잘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선수로는 이제 버틀러 선수는 저번 시즌 이제 야니스와의 매치업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면서 이렇게 미러키를 꺾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미러키에게 4대 0으로 깨지면서 버틀러 이 체제가 이제 꼰틀러라 하죠. 꼰틀러 체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아쉬웠던 선수 시몬스 선수입니다. 시몬스 선수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지속되면서 자신감도 잃고 뭐 확실히 이제 슈팅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고 팀에 이제 맥스 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안 쓸 수도 없고 하지만 쓰자니 뭐 다른 선수 뭐 타이블 선수 혹은 뭐 데니 그린 선수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더 가치가 높고 아니면 뭐 오히려 클레버 뭐지 맥시 선수다 타일러 맥시 선수인가 아무튼 그런 선수보다 이제 효율이 낮았기 때문에 시몬스 트레이드 얘기도 계속 돌고 있고 시몬스 이제 거치도 지켜보는 게 NBA 팬들로서는 재밌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선수로는 이 세 명을 저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확실히 희정 씨 말대로 이제 시몬스 선수 같은 경우엔 연일 트레이드 대상에 오르고 있고 버틀러 선수 역시도 이제 폼이 많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확실히 보였고요. 랜델 선수 역시도 이제 뉴욕의 왕이라는 타이틀에 얼맞지 않게 저조한 경기력을 보인 게 맞죠. 오히려 뉴욕의 에이스는 데릭 로즈 선수였죠. 그리고 진혁 씨가 말했었던 대로 듀란트 역시 아까 좀 큰 발이 라인을 밟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듀란트 선수도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멋같이 그렇죠. 큰 발이 라인을 밟았다 이러면서 그거 듣고 이제 와 이건 멘탈이 좋은 건가 해탈한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두 분 다 잘 집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혁 씨가 현재까지 진행된 4차전까지 진행된 이제 파이널 리뷰를 한번 맡아주실 건데 네, 바로 준비됐습니다.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4경기를 모두 리뷰를 준비했지만 그 4차전이 제일 재밌었고 가장 최근에 열렸던 경기이기 때문에 4차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가 홈에서 13점 차 대승을 거두며 산뜻하게 NBA 파이널 첫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돋보였던 선수는 바로 다름 없는 크리스 폴이거든요. 크리스 폴이 32.9어시를 책임져 주면서 든든한 팀의 맏형 역할을 해줬습니다. 또한 부커가 27점 그리고 에이튼이 22점 19리바를 따내면서 에이튼이 든든한 골밑을 지켰고 피닉스 백코트진 역시 59점 15어시스트 그리고 야투 성공률 50%를 동반 기록하면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페인트 존, 중거리, 그리고 자유투라인 득점에서 모두 피닉스가 우세했고요. 3점슛 라인에서의 생산력만 미러키가 우세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미러키가 이기긴 쉽지 않은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미러키는 3점 라인에서 미들턴, 로페즈, 패코너튼 등의 선수들이 좋은 생산력을 보였기 때문에 소득 없는 패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야니스 선수가
이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부상 이후 성공적으로 부상 복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전은 역시 피닉스가 10점 차 승리를 얻었습니다. 1차전에서 폴이 캐리를 했다면 2차전은 부커가 캐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커 선수가 이때 3점 슛 7개 포함 31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쿼터 경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1쿼터에는 피닉스가 석점 뒤진 채로 마쳤지만 2쿼터 30대 16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피닉스는 경기에서 3점 슛 20개를 성공하면서 파이널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3점 야투율 역시 50%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양국 농구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러키는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42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동료들의 지원 사격이 아쉬웠습니다. 이날 미들턴과 할러데이의 야투 합산이 37개를 던져서 12개만 넣는, 즉 25개를 허공에 날렸는데 정말 이 두 선수가 잘할 때는 정말 찬물을 잘 끼얹으면서 잘해주지만 못할 때는 또 이렇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차전으로 넘어가 보자면 3차전은 미러키가 홈에서 열렸고 20점 차의 대승을 거두면서 반격의 서막을 알린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홈팀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던 경기였고요. 특히 수비 로테이션에서 리커버리하고 끝까지 클로즈아웃에서 나가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비를 통해서 1, 2차전 뜨거웠던 데빈 부커를 10점으로 막았고요. 에이튼 역시 파울 트러블로 고전하면서 전반적으로 피닉스 선수들이 이 미러키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의 MVP는 야니스 아테토쿤보였고요. 41점 13리바를 넣어주면서 든든한 팀의 기둥 역할을 해줬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는 미들턴과 할러데이가 부진했던 2차전과 달리 지원 사격을 해주면서 조금 어렵지 않게 미러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날 경기를 통해 야니스 선수가 파이널 역사상 두 번째로 연속 경기 40점 10리바 그리고 야투 성공률 무려 60%를 이상 기록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이 2000년에 세운 2000년 샤키로닐 이후라고 합니다. 샤키로닐의 이름이 언급될 만큼의 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2쿼터 마지막 9분이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요. 2쿼터 마지막 9분부터 미러키가 30대 9의 스코어링 런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링 런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피닉스의 경우에는 폴 부커 백코트 듀오가 1차전에서는 각각 합산 50득점 이상을 올려줬지만 3차전에서는 29점 합작에 그쳤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4차전을 리뷰해드리자면 4차전이 지금까지 파이널 경기 중 가장 치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를 꼽자면 제가 뽑아보자면 부코비, 하이턴, 그리고 블록슛, 그리고 미드레인지 싸움, 그리고 오심 릴레이 이렇게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코비인데요. 코비를 연상시키는 부커의 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드레인지, 페이더웨이, 드라이브인 돌파 등 대부분의 터프샷을 모두 림에 꽂아 넣으면서 저는 정말 쟤는 던지면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봤고요. 그리고 3차전에서 10득점으로 부진했지만 이제 4차전에서 42득점을 때려 넣으면서 이 3차전 부진을 완벽하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커가 이 경기를 통해서 역대 플레이오프 데뷔 시즌 최다 득점 선수로 등극했는데요. 542득점으로 4차전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더 기대가 됩니다. 2차전 종료 시에는 릭벨이 줄리어스 어빙에 뒤처진 3위였으나 4차전에 폭발하면서 릭벨의 기존 기록을 54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54년 만에 이 기록이 깨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턴인데요. 이름은 미들턴이지만 잘할 때는 하이턴이라는 별명이 붙는 미들턴. 이 경기에서 40득점을 넣어주면서 개인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부커에 가려져서 그렇지 침착한 미드레인지 점프슛으로 승부처와 상대에게 실점 허용 이후의 공격마다 찬물을 끼워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물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요. 그리고 시리즈가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미들턴이 지금 2라운드도 그렇고 브루클린과의 2라운드도 그렇고 컨퍼런스 파이널도 그렇고 이번 파이널도 그렇고 시리즈가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의 향후 시리즈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블럭슛입니다. 4쿼터 1분여를 남기고 부커와 에이튼이 합작하려 했던 엘리옵 시도를 야니스가 블락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4차전 최고의 하이라이트 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던 선수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저는 개인적으로 카와이 레너드의 노룩 스틸급으로 인상 깊게 본 수비였던 것 같습니다. 역대급 블록슛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체이슨 다운 블락슛까지 소환되는 NBA 지금 사이트에서 그런 블락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더욱더 놀라운 것이 에이튼이 부커에게 핸드오프를 하고, 그리고 야니스가 부커에게 해치 수비를 나간 뒤에 핸드오프 이후 림으로 달려드는 에이튼을 발견 후 리커버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블락슛이었습니다. 이 NBA.com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야니스가 해치 수비 이후 1초 만에 반응 속도를 보여주면서 블락슛을 찍었고요. 그리고 블락한 높이는 무려 350cm 이상, 즉 백보드에 그려져 있는 네모 박스보다 위에서 블락을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미드레인지 싸움입니다. 미국 농구 전문 사이트 훅사이프에 따르면 림에서 1m에서 4.5m 떨어진 미드레인지 게임이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늘어났다. 최근 10년 중 최고의 수치라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플레이오프 공격 비율에서 미드레인지 게임이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약 4%포인트 이상 오른 수치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3점슛 수치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 미드레인지가 아니죠. 이 롱2 비율이 꾸준히 떨어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골 밑에서는 수비 기술의 발전으로 포스트업 등 림 근처에서의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플레이오프에서의 3점슛은 불안한 변수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변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팀 미러키와 이 피닉스가 미드레인지 게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 팀에는 유명한 미드레인지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폴, 부커, 미들턴이 정말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놓치는 걸 쉽게 볼 수 없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3점슛 시대의 약점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 대안으로 미드레인지 게임이 조금씩 부상하고 있고요. 이번 파이널에서 화끈한 3점슛보다는 양팀 미드레인지 장인들의 활약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심 릴레이인데요. 4쿼터 11분 남기고 부커의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를 돌려보니까 터커의 발을 맞고 나왔더라고요. 장면에서 부커가 약간 욕을 한, 와! 약간 이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심판한테 바로 이어지는 수비에서 부커가 감정 조절 못하고 루즈볼 파울을 범했습니다. 이 반칙으로 인해서 부커가 이제 5반칙으로 벤치에 들어갔고요. 이제 다음으로 4쿼터 3분 남기고 폴이 턴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 할러데이의 속공 찬스에서 부커의 수비 시도가 있었고, 이 장면에서 파울이 확실했으나 파울 선언이 되지 않았고 야니스가 다행히 풋백 득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리플레이 해보면 부커가 노골적으로 허리를 감싸는 장면이 있어서 파울이 불렀어야 된다고 현지 미국 심판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울이 불렸다면 부커는 6반칙 퇴장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4쿼터 초반 나온 오심의 보상 판정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4쿼터 종료 20초 전 야니스의 아웃 오브 바운스 상황에서 야니스 선수의 인바운드 패스를 건넬 때 한 발이 코트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심판들이 놓치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한 경기에서 이렇게 오심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특히 경기 막판 4쿼터 후반에 심판들이 경기를 놓치는 장면은 쉽게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유튜버가 이제 약간 뼈 때리는 일침을 했는데요. 팬들은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지 심판이 망치는 경기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공감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전까지의 파이널을 요약하면서 추가 정보를 제가 드리자면 21세기 기준 첫 두 경기 연패 후 역전 우승을 차지한 팀은 단 두 팀이라고 합니다. 2006년 드웨인 웨이드의 마이애미, 그리고 2016년 르브론과 어빙의 클리블랜드인데요. 과연 미러키가 이 세 번째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크리스 폴 수비 시 지루할러데이로 붙여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원정에서 부진했던 폴이 5차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됩니다. 특히 폴이 살아야 에이튼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피닉스이기 때문에 크리스 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러키는 아까 희정 씨가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올 시즌 플레이오프 홈 경기에서 9승 1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리즈 홈 경기 역시 기대됩니다. 그리고 피닉스에서는 파이널을 경험한 선수가 제이 크라우더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파이널을 나머지 선수들은 처음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혁 씨 정리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아까 맞아요. 키워드들 한 번 더 요약해볼게요. 부코비, 하이턴, 블락슛, 미드레인지, 그리고 이제 오심들까지 완벽하게 키워드 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부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의 아이들로 유명했던 부커가
진짜 그 자신의 우상인 코비를 소환시키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리고 그죠? 이제 뭐 진혁 씨 표현으로 하자면 찬물턴, 기복이 가장 심한 미들턴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 어느 팀에게 찬물을 끼얹을지 모르는 그런 양날의 검이지만 그래도 현재 퍼포먼스만 따지자면 특히 4차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상대편에게 찌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별명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야니스의 블락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진짜 야니스의 네네. 블락은 역대 최고의 블락슛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2016년 NBA 파이널에서 나왔던 이거달라를 상대로 찍었던 르브론의 블락까지도 소환될 정도의 그런 블락슛이었잖아요. 진짜 완벽한 키워드들로 완벽하게 잘 찍어주셔서 굉장히 고맙네요. 자, 이제 저희 세 명이 파이널 우승팀 예측 및 이제 파이널 MVP까지 예측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좀 쉬웠나요, 희정 씨? 희정 씨가 아, 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잘 쉬었는데 저는 이번 파이널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저는 이제 벅스인 6 미로키가 6경기 안에 우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녹화 날짜로 지금 5번째 경기가 진행 중인데 지금 미로키가 약간 우세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벅스인 6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전부터 확실히 이제 3, 4차전 때부터 3, 4차전 때부터 이제 할러데이 선수가 포를 막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감을 잡았다. 예, 그래서 폴을 막음으로써 확실히 폴의 개인 득점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제 폴과 에이튼 듀오의 이제 피켄롤을 통해서 피닉스가 이제 많이 맛을 봤는데 그것 또한 이제 막히게 되면서 미러키가 확실히 많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까 5차전 때 5차전 1쿼터 때 나왔던 것처럼 할레데이 선수가 뭐 파울 트러블을 범해서 경기에 많이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확실히 미러키의 라인업 이제 빅 라인업이 피닉스의 라인업 이제 스몰 라인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벅스가 이제 6번째 경기 홈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의견. 네. 아,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사실 플레이오프 시작 때부터 미러키를 약간 밀고 있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좀 좋긴 합니다만, 어, 일단 볼 핸들러가 가장 큰 강점인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할러데이와 미들턴 그리고 이제 터커까지도 앞선 수비가 가능한 그 미러키를 상성상 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림 프로텍터인 야니스 선수, 림 프로텍터이자 속공 트레일러인 야니스 선수를 막아내기 역시 힘들고, 야니스 선수는 지금처럼 계속 경기마다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 확실시 되면서 폴과 부커의 엄청난 약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크리스 폴은 이제 파공사에서 우궁사로 한 단계 진화하는 그런 단계만 되지 않을까. 일단 이번 시즌 우승은 사실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파이널 MVP는 당연하게도 이제 야니스 선수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인식스 봅니다. 벅스 인 6. 예, 이거 무조건 네. 네. 두 분이 모두 피닉스가 아니죠. 미러키를 점치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피닉스로 간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저는 애초에 피닉스의 7차전 우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벤치 멤버가 피닉스가 좀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미칼 브리지스, 캐머런 페인, 뭐 캐머런 존스, 토니 크레이크 등 벤치 멤버에서는 조금 더 가용 인원이 피닉스가 두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개인적으로 뭐 미들턴과 야니스가 잘해주고 있지만 저는 할러데이의 기복이 정말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잘하는 날은 잘하지만 안 되는 날은 뭐 돌파도 놓치고 벽돌 던지고 이런 모습이 조금 안습이었기 때문에 미들턴과 야니스를 도와줄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점도 있어서 피닉스의 7차전 우승을 점칩니다. 다만 이제 지금 5차전이 현재 저희 녹음하는 도중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5차전이 피닉스 홈인데 야니스가 이제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홈 팬들의 야유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피닉스는 크리스폴의 부활이 절실한 것 같아요. 또한 미들턴 봉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준다면 지금 현재는 피닉스가 5차전 뒤지고 있지만 충분히 홈에서 역전승 거두고 그리고 6차전은 아마도 질 것 같아요. 미러키 원정을 가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7차전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파이널 MVP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비 키드 데빈 부커 선수가 받으면서 켄달 제너 여자친구에게 이제 파이널 반지도 선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저희 스왈로스 뭐 경기 예측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예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로 2020 우승 예측했었는데 전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한번 틀리겠네요. 약간 그러니까 진혁 씨가 농구에는 좀 약하다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지 않을까. 100% 성공률 기분 좋았는데 아쉽겠어요. 이번에 깨져가지고 어떻게 아유. 네, 지금 저의 별명이 현재까지는 문어박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문어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하. 네. 저희 이제 5차전 보러 갈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5차전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스왈로스 진행자가 아닌 NBA의 팬으로서 경기를 보러 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녹음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더 알차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